오늘은 평면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내각의 합.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선을 이렇게 더 그었을 때 이쪽을 삼각형의 내각이라고 합니다. 내각은 총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외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점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삼각 여기를 이쪽으로 접으면은 이런 모양이 그려지는데 이 삼각형을 이렇게 접으면은 요 선을 따라 접으면 요 삼각형이 이쪽으로 접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각은 여기 있는 내각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접으면은 이 삼각형의 내각인 요 각은 여기 있는 각으로 접혀집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을 이쪽으로 접으면은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이쪽으로 접히면서 여기 각은 여기 각과 같아집니다. 삼각형의 내각은 여기 있는 빨간 색깔의 각,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요 3개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데 여기 보면은 노란 색깔이 여기랑 같고 빨간 색깔이 여기랑 같고 파란 색깔이 여기랑 같으니까 내각의 합은 이 평면에 있는 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요만큼의 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보냐면은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세로선을 하나 그려주면은 여기가 90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90도 90도와 90도를 더해주면은 180이 되겠습니다. 180도 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의각과 억각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똑같이 한번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은 여기 각과 억각으로 같습니다. 억각으로 이 두 개가 평행할 때는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 여기를 파란 색깔이라고 하면 요 각은 여기와 억각으로 같습니다. 똑같이 억각으로 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합을 구해보면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의 각의 합은 여기에 있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의 각과 같으니까 이만큼이 됩니다. 이만큼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90도와 90도를 더한 각인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의 내각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된 거는 직각, 이걸 직각이라고 하고, 직각의 각도는 90도가 되겠습니다. 9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45도일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각 A하고 여기는 45도하고 여기에 있는 90도를 합쳐주면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조금 전에 180도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각 A를 구해보겠습니다. A와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135가 되는데 이것이 180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A를 구하면 180에서 빼기 여기에 있는 135를 이용해서 A를 구해 보겠습니다. 180에서 135를 빼주면 45가 되니까 각 A는 45도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할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를 꼭지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 각 A, 각 B, 각 C라고 해주면 여기 내각을 C, 외곽을 D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해주면 180도가 되고 C하고 D를 더해주면 여기 이만큼 각이니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90도 더하기 90도 해서 180도가 나옵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180, C 더하기 D도 180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A와 B와 C를 더한 것은 180이고 180은 C 더하기 D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똑같이 C를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A 더하기 B는 여기에 있는 D이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각 A와 각 B를 더해주면 뭐가 되냐면은 D가 된다.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외곽의 합인 D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칠판을 지우고 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과 부채꼴.
원을 그리라고 하면은 원은 이렇게 생겼고 요 가운데는 중심이 있습니다. 원에서 이런 모양을 그려주면은 요 모양을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각을 이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요 각을 중심각, 여기 각을 중심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렇게 생긴 모양이 부채를 닮았다고 해서 부채꼴이라고 부르는데, 부채꼴에서 요 부분은 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의 길이, 이 부채꼴이 주어졌을 때 요 호의 길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심각과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 중심각과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보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 있고 이렇게 부채꼴을 하나 그렸습니다. 했을 때 여기 각이 120도, 그 다음에 여기 각이 40도니까 40만 써보겠습니다. 40도 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호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내면은 여기를 호의 길이를 3, 길이가 3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호의 길이인 x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x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가 40도고 여기가 120도니까 120을 40으로 나눠보면 0을 지워주고 4, 3, 12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가 나온다는 뜻은 이렇게 3등분을 해주면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이 4개가 다 똑같은 삼각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이나 40도니까 요 40도, 요 삼각형이나 여기도 40도가 되니까 요 삼각형이나 삼각형은 아니고 부채꼴이죠. 요 부채꼴이나 여기 있는 부채꼴이나 이 4개의 부채꼴은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여기 길이가 3이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 길이도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써보면 3하고 3하고 3을 더해주면 6에다가 3을 더하면 9가 나옵니다. 그래서 x의 길이는 9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이 중심각의 크기를 비교하면 40하고 120은 어떻게 되냐면 40하고 120은
3배. 3을 곱해주면 12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3에다가 3을 곱하면 여기에 있는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의 정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정비례하고 또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래서 이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커지고 호의 길이가 커지면 중심각도 커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칠판을 지우고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호의 길이가 아니고 부채꼴의 넓이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원의 중심 있고 여기가 100도, 각이 100도, 여기가 x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가 16 이고 여기 부채꼴의 넓이가 8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 넓이가 8하고 16으로 가면 2배니까 여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자르면은 요 부채꼴이라고 요 부채꼴하고 요 부채꼴 3개는 같은 부채꼴이 되겠습니다. 넓이가 8, 8, 8 이렇기 때문에 이 중심각도 똑같습니다. 요 각과 요 각과 요 각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가 x인데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됩니다. x를 2개 더한 게 10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각은 50도가 나와야 되고 여기 각도 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두 각을 더해서 100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요 각도 50이 됩니다. 그래서 각 x를 구해주면은 50도가 되겠습니다. 50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16에서 8이 됐다는 거는 이 16에서 8이 된 거는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입니다. 16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8이 나옵니다. 16을 반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100을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은
100을 반으로 나누면 50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써보면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이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 부채꼴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심각도 커지고, 부채꼴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중심각도 작아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이 나와 있을 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각 x도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L이라고 약했습니다. L. 호의 길이를 L로, 알파벳 L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전체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 이걸 간단히 원주라고 얘기합니다. 원주. 자, 원주를 계산해보면 2 파이 곱하기 원의 반지름인 R, 이것이 원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계산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원주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이렇게 해서 90도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90, 90, 90, 90이니까 90을 4번 더해주면은 90 곱하기 4가 돼서 360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360분의 여기에 있는 각 요만큼, 이것을 곱하면은 이것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칠판을 이쪽만 지우고 부채꼴 호의 길이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내보면 부채꼴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L은 요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90도, 반지름의 길이가 3. 이 원의 반지름이 3일 때 호의 길이 L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L을 구하면 L은 여기 있는 것처럼 2파이 곱하기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은 R. 여기서 반지름이 3이니까 3을 곱해주고 360도. 이만큼 하면은 360도가 되겠습니다. 360도 중에서 여기가 몇 도냐면은 90도니까 90. 이걸 정리하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0, 0을 지워주고 9하고 36 있으니까 이걸 약분을 해주면 9, 1은 9, 9, 4, 3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긴 2가 있고 여긴 4가 있으니까 이걸 한 번만 더 약분을 해주면 2, 1은 2, 2, 2, 4 이렇게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여기는 3 여기 파이가 있으니까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분의 3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칠판을 지우고 부채꼴의 넓이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면 칠판을 지우고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각 X 호의 길이는 똑같이 L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의 길이는 요 길이입니다.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랬을 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제 원의 넓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의 넓이.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R일 때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이 원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이 각도는 이 한 바퀴 돌면은 360도인데 이 360도 중에서
여기 각의 크기인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채꼴의 넓이는 이걸로 계산할 수가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공식을 한 번만 다시 써보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호의 길이 조금 전에 했던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였습니다. 이걸 비교해보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여기 파이 r이 있고 여기도 파이 r이 있습니다. 여기는 r이 하나 더 있지만 여기는 2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좀 맞춰 써보면 호의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한번 써보고, 호의 길이는 L로 표현했습니다.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호의 길이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위에 거 아래 걸 맞추기 위해서는 뭘 곱해야 되냐면, 여기는 1이지만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을 곱해줘야지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위에랑 같아지고, 여기는 r 곱하기 r이 두 개 있지만 여기는 r이 하나 있죠. 그래서 뒤에다 r을 하나 더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r 곱하기 요 값은 호의 길인데, 호의 길이는 여기서 L로 잡았으니까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반지름이 나와 있고 중심각이 문제에서 나와 있다 하면은 이 공식을 쓰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반지름이 나와 있고 호의 길이가 나와 있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아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림을 지우고 문제 한 2개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고 여기 길이가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그 길이가 1일 때 요 부채꼴의 면적인 S를 구하라고 하면, 요 S는 여기서 있는 것처럼 2분의 1 곱하기 여기 넓이가 S입니다. 반지름, R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인 여기에 있는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L은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면 호의 길이인 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걸 계산해주면 2분의 1하고 2하고 곱하면 1이 되니까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채꼴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45도 이고 여기가 2일 때 이 부채꼴의 면적 S를 여기 있는 S를 구해 보겠습니다. S는 여기서는 반지름과 중심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공식을 써서 대입해 보겠습니다.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R은 반지름이니까 여기에 있는 2의 제곱 곱하기 360도, 여기가 이만큼이 360도니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인 360도의 분의 여기 있는 45도, 요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요걸 마저 풀어보면 파이 곱하기
2를 두 번 곱하면 4가 되고 45와 360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분자는 45, 분모는 360. 먼저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5, 15. 여기를 3으로 나누면 3, 1은 3, 3, 2, 6. 0은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5로 해보겠습니다. 5, 35. 5, 20, 5, 4, 20. 자, 3하고 분모는 24인데 이번에 3으로 나눠지면 3, 1은 3, 3, 8에 24. 8분의 1이 나옵니다. 8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더 계산해 보면 여긴 4고 여긴 8이니까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4, 1은 4, 4, 2, 8 해서 여기에 있는 2분의 여기에 있는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과 원의 호의 길이, 원에서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